자,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형상수를 알아. 됐니? 평형상수를 뭐 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평형상수는 뭐지?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 언제? 평형 상태에서. 됐니?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비인데,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개수가 뭘로 붙어야 돼? 지수로 붙어야 돼. 알겠니? 그리고 암기해야 돼. 이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온리 무엇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농도를 증가시. 시험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 농도를 변화시켰더니 평형상수가 커졌대. 무조건 틀리는 말이지. 무조건 틀리는 말이겠지. 농도를 증가시켰더니 평형상수가 커졌대. 무조건 틀리는 말이야. 농도를 감소시켰더니 평형상수가 줄었대. 무조건 틀리는 말이야. 이 평형상수는 뭐에서만 온도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어. 알겠니? 이거 우리 뭐라 그래? 평형상수 법칙이야. 알겠니? 두 번째, 우리는 평형상수는 여기 있네. 농도인데 무슨 농도야? 평형상태의 무슨 농도에? 몰 농도의 고배비라는 거야. 몰 농도의 고배비라는 거야. 그래서 전 시간에 지금 잠깐 얘기하고 뭐 못했는데 그때 바빴나? 맨날 수업이 좀 딸리지? 자, 간다. 평형상수는 됐니?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는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죠? 평형상수니까 단위는 없어. 됐니? 그 다음에 봐. 여기 있는 거야. 고체 상태나 순수한 액체 농도는 평형상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순수한 고체인 놈은 평형상수가 뭐야?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지. 근데 고체라는 놈은 몰 농도가 존재할 수 없어. 몰 농도는 용액의 몰 농도에 대한, 다시 할게. 몰 농도가 뭐라고? 용액의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비여야 되겠지. 그런데 순수한 고체 덩어리래. 그러면 이 고체 덩어리는 몰 농도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고체 덩어리가 몰 농도가 어디 있어?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 있냐?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 있냐? 용액 속에 너 몇 몰 들어있어? 이게 몰 농도인데. 고체가 몰 농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체는 평형상수에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무슨 액체를 말하는 거야? 순수한 액체를 말하는 거야. 순수한 액체. 알겠니? 순수한 액체. 알겠니? 그러니까 순수한 액체 누구? 물. 물도 몰 농도 있어, 없어? 물도 몰 농도 없어. 왜냐하면 몰 농도가 뭐라고? 용액 1리터에 몇 몰 있냐지.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용액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지. 용액이 되려면 용매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용질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순수한 물은 용매만 있잖아. 왜? 손금이 좋대? 수업하는데 왜 손금만 자꾸 봐? 왜 손금에 돈 많이 번대? 좋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구할 때 고체 나오면 여기 있는 거야. 탄산칼슘 고체지. 됐니? 분해됐더니 산화칼슘 됐지. 고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농도를 표현할 수가 없지. 얘도 농도를 표현할 수 없지. 그런데 이 새끼가 열 분해돼서 됐니? 만약에 이게 가역 반응이면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 아니야. 얘도. 됐니? 가역 반응 평형 상태일 때 용액 상수, 평형 상수를 구하면 얘 몰 농도에 대한 얘네들의 몰 농도 비인데 이 두 새끼는 없지. 그러니까 누구의 몰 농도만? 이산화탄소의 몰 농도만이 평형 상수 K 값이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지. 순수한 물이지. 그러니까 반응 물질 됐니? 뭐야? 이산화질소인데 이산화질소긴 한데 저기 수소가 붙어 있어. 아무튼 이산화질소인데 이산화질소가 물에 녹았는데 그럼 이산화이온하고 이건 뭐야? 수소이온이 되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반응 물질의 누구 농도만? 이산화질소만 됐니? 농도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갔어? 이렇게. 자, 그래서 평형상수. 전에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해서 여기까지 했었다. 알겠니? 그래서 전에 우리가 평형상수를 계산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얘를 1리터로 내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몰 농도를 이따 문제 풀 때 내가 설명할게. 구해서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농도가 무조건 평형 상태의 몰 농도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일단 문제 풀이 가서 합시다. 자, 갑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막 급하게 끝내버렸어. 자, 간다. 평형상수가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평형상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가역 반응이라면 얘는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정반응이 일어날까? 얘는 앞으로 역반응이 일어날까?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알면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날지 역반응이 일어날지 아는 거야. 이게 우리는 그냥 이론상 배우겠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겁나 중요한 거야. 왜 겁나 중요하냐면 산업 현장이니까 뭐 하는 거야? LG화학, 삼성 무슨 화학 회사에서는 뭘 만드는 거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물질이 시장에 나왔을 때 팔려 안 팔려? 그게 중요한 거겠지. 그러면 얼마에 팔려? 소득이 나 안 나? 그걸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다 딱 내놓고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해봐. 망해. 알겠니? 만들어 제품 나왔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 망하겠지. 그러니까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게 제품화 됐을 때 이 가격을 얼마 매기고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반응이 얘가 평형상수가 얘라면 1 곱하기 10의 5승이지. 그럼 얘는 정반응이 겁나 우세하겠지. 그럼 얘가 이산화질소인데 그러면 얘랑 반응하면 얘가 겁나 많이 만들어지겠지. 알겠니? 얘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데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이 반응은 조금만 열을 가하거나 조금만 해도 이 제품이 만들어지겠네. 이란 물질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얼마의 금액과 얼마의 시간이 투자되겠네.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저는 잘 만들어지겠네. 그럼 쟤를 가지고 가격을 얼마를 설정을 하면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성이 있네 없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얘 반대로 얘 뭐야? N2H4? 얘는 평형상수해서 이론상 해보니까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해볼게. 얘 평형상수가 얘하고 얘 평형상태에서 몰 농도에 대한 됐니? 몰 농도의 분해. 얘 몰 농도 N2H4 몰 농도지. 됐니? 대괄호는 생략한 거야. 근데 이 값이 앞에 건 생략하더라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면 분모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돼? 분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야 되겠지. 그럼 분자는 상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작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마무시하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어마무시하게 안 만들어지니까 얘를 만들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겠지.
됐니? 그럼 얘가 시장에 나오면 이 제품을 겁나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그럼 얘가 겁나 비싸면 시장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론상 배우겠지만 실제 화학 산업 현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 평형상수는 그 물질을 제품화시킬까? 제품화시키지 말까? 이럴 때 쓰는 가장 지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우리 선생님 너희들만 할 때도 됐니? 너희들만 할 때도 내가 니들만 할 때도 한 13년 전에도 됐니?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석유가 묻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석유 겁나 묻혀져 있대. 우리나라 동해안에 석유 끝장 많대. 알겠니? 그때도 그래서 막 석유로 뭘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산유국이다. 우리도 겁나 이제 뭐 재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왜 안 캐? 그래. 그 석유를 바다에서 축출해내는 비용이 석유를 꺼내서 팔아서 제품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 석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석유는 있는데 그걸 꺼내서 정제해서 석유를 팔아 먹으려니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럼 꺼내는 게 낫겠어? 안 꺼내는 게 낫겠어? 안 꺼내는 게 낫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형상수 어디다 쓰는지 알겠어? 알겠니? 우린 또 어디서 사용해? 이런 거는 공부를 잘하면 금방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알란가 모르겠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어우 그냥 알겠니? 이마트에 물건을 파는데 500원을 세일해 준대. 500원을 싸대. 500원이. 알겠니? 500원이 싸대. 그래서 그 물건을 500원 싸다고 나보러 가재. 그러면 가는 게 낫겠니? 안 가는 게 낫겠니? 가는 게 낫다고? 야, 내 차 기름값이 얼만데? 내가 시간당 페이가 얼만데? 그거 500원 싸다고 거길 가냐? 알겠니? 누가 낫겠니? 그게 평형상수를 얼마나 못하면 그런 짓을 하겠냐고. 500원 싸다고. 그러니까 저 문과 나부랭이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싸대. 그것만 모르. 이런 문과 나부랭이들 평형상수는 그런 데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우리 편의점을 가. 우리 편의점은 비싸. 100원, 200원, 300원 비싼 대신 뭐 하겠어? 그래, 난 시간이 세이브가 되잖아.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래,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돈을 더 버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시간에 노동력을 쓰는 게. 알겠니? 니네 재벌 회장님들이 왜 운전을 못 하는데 왜 운전을 못해서 운전하시는 분을 기사로 사용하니?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은 수업이 산으로 가냐? 운전을 해서 그분의 월급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이동 시간에 뒷좌석에 앉아서 서류를 보거나 뭘 생각하는 게 그분의 운전기사 급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노동력의 가치가 높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돈이 많으면 기사를 쓰는 거야. 돈이 많아서 쓴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내가 운전해서 집중해서 그 시간 하는 것보다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는 게 훨씬 더 노동력의 가치가 높은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기사를 쓰는 거란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돈은 많지만 기사를 안 쓰는 게 그 가치가 비슷한가? 오늘 집에 가서 때려볼게, 계산. 내 말 이해됐어? 평형상수 왜 쓰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할 거야. 지금부터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이 책의 의도가 그거니까. 평형상수 어디다 써? 아, 평형상수가 커? 아,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양이 많이 수거가 되겠네. 그럼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겠네? 역반응이 커? 안 쓰겠다는 게 아니야. 역반응이 크다는 건 무슨 물질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생성물질보다는 반응물질의 양이 많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역반응을 이용해서 반응물질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내 말 이해됐어요? 어차피 가역반응이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반응물질, 얘가 생성물질이지.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반응물질, 얘가 생성물질이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습적으로다가 왼쪽에 반응물질, 오른쪽에 생성물질이겠지만 뒤집어서 쓰면 이 상수를 뭐 하면 돼? 이거 지워버렸네. 얘를 뭐 하면 돼? 얘 농도에 대한 얘 농도, 분모 분자를 바꿔버리면 이 K값도 바꿔버리면 되잖아. 분모 분자. 그러니까 이거 분의 1 하면 뒤집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할 때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반응물질이 이걸 사용하나? 이게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한 물질은 이 물질을 생산하기가 유리하겠구나. 정반응이 커. 그럼 요 물질을 갖다 생산하기가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다 쓰는지 알고 써먹자. 자, 그래서 얘야. 반응지수. 진짜 중요한 거야. 반응지수. 자, 이제 봐. 반응지수. 현재 농도야. 그럼 반응지수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 책에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 근데 이걸 쉽게 하면 뭘 외울 필요도 없어. 봐. 반응지수는 각 물질의 현재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식에다 대입한 거야. 현재 농도를 가지고. 현재 농도. 이해됐어? 현재 농도야. 반응지수는 뭐라고? 현재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식에 대입한 거야. 현재 농도를. 알겠니? 그러면 이 반응식을 가지면, 반응지수를 가지면 현재 평형상수식에다 대입할 때하고 반응 평형상수 K하고를 비교하면 얘는 앞으로 정반응이 일어날지 역반응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해. 됐어요? 해볼게요. 자, 봐.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색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봐.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비.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비인데 이게 평형상태가 된다면 K값이야. 평형상수야. 그럼 평형상태일 때 반응물질에 대한 생성물질의 농도지. 이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봐. 이게 반응물질에 대한 됐니? 생성물질이야. 생성물질의 현재 농도비 값이 Q야. 현재 몰 농도 값이야. 얘는 평형이 일어나면 몰 농도 값이야. 자, 한번 해볼게. 됐어요? 자, 봐. 이걸 말로 쓰면 이렇게 돼. 현재 반응 지수보다 평형 상태의 평형상수 K값이 더 커. 그러면 얘는 앞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생각을 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부터 해.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이게 현재. 이게 평형 상태. 됐어? 다시 생각해봐. 현재 반응 지수보다 평형 상태의 몰 농도 B값이 더 크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정반응이 우세해. 왜 그래? 분모 분자가 나올 땐 항상 뭘 생각하라고? 그렇지. 분자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 상태일 때 생성물질의 농도가 현재 생성물질의 농도보다 높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생성물질의 농도보다 평형이 이루어지면 생성물질의 몰 농도가 높아야 돼. 그럼 생성물질이 많이 생기겠어? 생성물이 적게 생겨야 돼? 생성물질이 많이 생겨야 되겠지? 그럼 생성물질이 많은 방향으로 어떻게 돼야 돼? 그래,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한 반응이겠지. 됐어요? 다시 생각을 해. 외우지 말고.
평형 상태일 때 평형 상수값보다 됐니? 현재의 몰 농도 B가 더 커. 됐니? 그러면 이 현재가 반응해서 평형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분모 분자하면 헷갈리니까 분자만 해. 현재 생성 물질의 몰 농도가 평형 상태의 몰 농도보다 커. 그럼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성 물질의 몰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생성 물질의 몰 농도가 작아지려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생성 물질의 몰 농도가 작아지려면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이게 이해가 안 가? 이보다 쉽게 가르칠 수는 없어. 안 그럼 나도 문자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값을 비교하면 아까도 했잖아. 우리는 화학 반응이 실제 그거를 실험해보고 실제 값까지 도달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얘하고 반응하면 정반응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날까 예측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예측을 먼저 해놓고 실험을 해야 비용 산출 및 시간 산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면 내가 어느 슈퍼에 가면 얼마가 더 싸대. 근데 그 얼마가 더 싼데 내가 그걸 일만큼 살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 왔다 갔다 내가 드는 시간, 내가 소비되는 기름값, 소비 비용을 따졌을 때 여기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더 싸. 그러면 갈 것이고 그쪽에 물건이 더 싸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거기를 안 가야 맞는 거지. 똑같은 거야, 화학에서도. 내가 꼭 그 물질을 만들어 보고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면 망해. 그러니까 이론상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적게 들어. 그러면 만들자 이걸 할 거 아니야. 왜 이걸 사용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반응이 끝났을 때 존재하는 물질, 그 개수를 갖다가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 이해가 안 된 사람 있네 지금. 현재 반응 지수라 그래. 이 값이 평형 지수값보다 훨씬 크대. 그러면 현재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비가 너무 높다는 거지. 근데 화학 반응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생성 물질의 농도비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는 거지. 그럼 생성 물질의 농도가 작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쓸까?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가역 반응 A,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생성물질이니까 현재 이 조건에서는 생성물질의 농도가 작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요 반응이 일어나야 요 농도, 생성물질의 농도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역반응이 정반응보다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나겠구나. 란단단단다. 알겠니? 그래서 평형상수 K값하고 반응지수 Q값을 주면 반응물질 과 생성물질에 의해서 됐니? 자, 갑니다. 여기 K가 더 크답니다. Q가 더 작답니다. 됐어요? 그럼 Q가 커지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우세해져야 돼?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분자만 생각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듯이 Q값이 더 커. 그러면 반응물질의 농도보다 생성물질의 농도가 겁나 큰 거지. 생성물질의 농도가 겁나 크니까 K처럼 돼야 되겠지. 반응을 하면 K처럼 돼야 돼. 생성물질의 농도가 작아지겠지.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이 값이 같을 수도 있겠지. 그랬더니 이 K값이 같아. 현재 지수하고 반응 지수가 같아. 평형상수하고 현재 지수가 같으면 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현재 같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양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이해됐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야지. 자, 이제 봐. 예시 문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이 문제처럼 나와 학교 선생님들은. 첫 번째 조건부터 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하고 조건부터 보는 거야. 조건부터 봐. 어떤 조건이야? 평형을 이루어지면 이 평형상수 K 값이 있든가 말든가. 조건 1번이 뭐야? 농도비지. 반응물질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비. 그래서 이걸로 사기치는 거야. 항상 몰 농도비. 그러니까 1번 사기가 이거야. 몰 농도비로. 무조건 몰 농도비로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전 시간에 내가 수업했지. 몰 농도는 대문자 라지엠을 쓰고 뭐분해? 1리터당 몇 몰이냐. 이거란 말이야. 유리야. 몰 농도는 뭐라고? 1리터당 몇 몰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부피분해 뭐라고? 몰수. 됐니?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사기치는 거야? 봐봐. 자, 간다. 2리터 강철 용기에 수소, 질소, 암모니아가 아우 치사한 새끼들. 됐죠? 잘 봐. 2리터래 나의 준아. 얘가 2리터래. 그런데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질소만 할게. 몇 몰 있대? 0.4몰 있대. 수소 할게. 0.4몰 있대. 암모니아 할게. 암모니아 맞지? 암모니아 할게. NH3 0.4몰 있대. 됐어요? 그럼 어쩌라는 말이야? 그렇죠.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1리터에 몇 몰이냐? 몰 농도비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단계부터 사기를 치는 거야. 몰 농도비로. 알겠니? 그럼 2리터에 0.4몰 있으니까 얘네들을 1리터로 싹 바꿔서 문제가 성립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몰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다 반땡 되겠다. 그지? 0.2몰. 그렇지. 얘가 0.2몰. 얘 몇 몰? 0.2몰. 얘 몇 몰? 0.2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0.2몰. 됐습니까? 자, 질문은 얘의 반응에 대해서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세요. 1단계는 끝났어. 1단계가 뭐였어? 몰 농도로. 2단계는 얘 지금 뭐야? 앞으로 정반응이 우세해, 역반응이 우세해. 그러면 K값하고 Q값하고 네가 커 또는 같아. 이거 비교하라는 거잖아. 근데 K값은 얼마야? 좋네. 결국에 뭘 물으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그렇지. Q값을 구하라는 거지. 됐니? Q가 뭐야? 현재 반응 지수. 현재 반응 지수. 뭐에 대한? 몰 농도비. 됐니? 자, 갑니다. 현재 반응 지수 Q값은 뭐라고?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비. 자, 얘네 둘이 몇 농도야? 반응 물질. 얘가 무슨 물질이야? 생성 물질.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질소.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수소. 얘 개수가 얼마야? 3. 그럼 여기 지수를 얼마 붙어야 돼? 3이 붙어야 되겠지. 3승분해. 됐어? 생성 물질은 누가 돼야 돼? 암모니아 몰 농도. 근데 얘는 지수가 얼마 붙어야 돼? 개수가 얼마야? 2.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 붙어야 돼? 0.2 제곱. 이게 어려워? 에이. 됐습니까? 됐니? 그래서 반응 물질의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인데 개수를 뭘로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야? 지수로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농도 쓰고 얘가 1승. 얘는 몇 승? 3승. 얘는 몇 승? 2승.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남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남아? 얼마 남아? 두 개 날라가면 되겠지. 그럼 얘 얼마야? 0.2. 여기 얼마야? 0.2. 0.2분의 얼마가 돼야 돼? 0.2 곱하기 0.2는 얼마야? 0.04가 돼야 되겠지. 0.0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0.04분의 1은 얼마야? 4분의 100이지.
얼마냐? 25네. 자, 25. 다 됐어, 이제. 짜잔. 얘하고 누가 더 커? K, Q, K, 100, 25. 누가 더 커? 이 정도 수학을 했죠, 내가. 이거 부에동어도. 됐어? 뭐가 더 커? K가 커. K가 뭐야? 평형 상태일 때 몰농도 B가 현재 상태의 몰농도 B보다 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평형 상태, 얘가 화학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몰농도 B가 현재 상태의 몰농도 B보다 커. 정반응이 앞으로 일어나겠어? 역반응이 앞으로 일어나겠어?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할 거야. 왜?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 B가 커져야 되지, 평형일 때. 그러면 분모, 분자 할 거 없이 그냥 분자만 생각하랬지. 분자 값이 훨씬 더 커져야 돼. 생성 물질의 농도가 커져야 돼. 생성 물질의 농도가 커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상황에서는 암모니아가 아주 쉽게 많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반응이겠지. 유리야, 혹시 충격을 가하면 깨지니? 안 깨져? 그럼 충격을 가도 되겠는데? 우리 유리 졸려 보인다. 제가 졸리는데 네가 왜 싸대기를 맞아? 아, 그런 거지? 전달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지? 됐어요? 이해돼? 지금 뭘 배우는지? 네, 굉장히 쉬운 거라고. 굉장히.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근데 학교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닦고 가세요. 그래서 평형상수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봐. 3번 봐. 3번 여기야. 됐어요? 3번 봐. 3번. 3번 봐. 3번. 봐봐.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가 정반응에서 K래. 평형상수가 정반응에서 K래. 그럼 역반응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됐니? 정반응에서 상수가 K라면 A 플러스 B가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쓰는 거야. 평형 상태일 때. 됐니?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반응물질. 암묵적으로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질, 생성물질. 그러면 K는 지금 얼마야? 이거의 농도에 대한 이거의 농도 B가 K 값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역반응은 여기서 이거가 돼야 되니까 이거의 농도에 대한 얘네들 B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역반응에서 평형상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얘를 뒤집으면 되겠지. 당연한 소리인데 알아듣겠지? 말로 하면 되게 어렵지. 당연한 소리인데 글로 써놓으면 당연한 소리야. 여기서 손 들고 또 그러려고 그러지. 왜요? 여기서 왜요? 그러면 진짜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당연한 소리로 맞는 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갈 거야. 이제 다 풀 수 있어. 이제 문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치사한 문제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평형상수 K를 구해봐. 됐어요? 자, 봐.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용기, 2리터의 용기, 2리터. A하고 B를 넣은 후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를, 이게 지금 평형 상태를 나타낸 거네요. 평형 상태를 나타낸 거야.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거야.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거야. 평형상수 K값 구해봐. 해봐. 평형상수 K는 치사한 놈들. 반응물질의 농도니까 반응물질 누구야? A의 몰농도에 대한 누구의 몰농도야? B의 몰농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 지수가 1, 얘 지수가 2지. 얘가 2 작업하면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평형 상태야. 얘가 평형 상태니까 나의 준 어디 갔어? 됐니? 평형 상태니까 어떻게 돼야 돼? 1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답은 얼마가 돼야 돼? 1 쓰면 되겠지. 맞다 우리 전이. 됐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저 봐, 저 또 누가 또 왜 안 되는 거야? 아이씨,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평형상수 K값은 학교쌤이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게 뭐라고? 예! 무조건 이게 사기야. 아, 나 진짜. 조은아, 너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었어.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 알겠니? 문제 다시 읽어. 용기 2리터에 A, B를 넣어서 이게 반응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때 벌써 평형 상태야. 이거 문제가 얼마나 쉽냐고. 계산 문제도 아니지. 현재 얘가 무슨 상태라고? 평형 상태. 평형 상태. 아까도 했는데 내가 얘가 평형 상태. 알겠니? 평형 상태일 때 반응 물질에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비지. 그러면 몰 농도 뭐라고? 몰 농도는 뭐라고? 1리터에 몇 몰이냐라는 거잖아. 그런데 1리터에 몇 몰이냐? 이게 몰 농도야. 몰 농도. 농도는 왜 안 써놨냐? 몰 농도야. 됐니? 1리터에 몇 몰이냐? 평형 상태일 때. 됐니? 2리터에 1몰 있다. 2리터에 1몰 있다. 그럼 평형 상수를 하려면 1리터에 몇 몰 있냐?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1리터에 몇 몰 있겠어? 0.5몰. 너 1리터에 몇 몰 있어? 0.5몰 있겠지. 1단계라고 아까 내가 그랬어. 아까 1단계. 1단계를 먼저 맞춰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이걸로 사기치니까. 알겠니? 그러면 평형상수는 얼마야?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1리터에 몇 몰 있냐? 0.5. 1리터에 몇 몰 있냐? 0.5. 평형상태야. 됐니? 0.5에 얼마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하면 얼마 남아야 돼? 0.5가 남아야 되겠죠? 0.5는 얼마나 돼야 돼? 상수로 쓰면 2분의 1로 쓰든가 0.5로 쓰든가. 알겠니? 1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가 낚시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알겠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묻는 문제란 말이야. 평형 상수는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비란 말이야. 개수가 지수가 돼야 되겠고요. 됐어요? 이건 조금 있다. 봐봐. 이제 하자. 해볼게요. 또 봐.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보입니다. 문제 몇 개 풀면서 이제 다 됐어. 이제 이론 설명은 다 됐고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가는 거야. 자, 봐. 141페이지 5번인 모양입니다. A, B가 반응합니다. C가 생성됩니다. 화학 반응식 줬어요.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됩니다. 화학 반응에서 평형 개수값은 얼마야? 양수 4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T도씨에서 1리터 용기에 됐죠? 1리터 용기야. 그런데 A도 몇 몰 있고 2몰 있고 B도 2몰 있고 C도 각각 2몰이 있대. 자, 그럼 이번엔 이 문제는 1리터에 몇 몰이냐지. 그러니까 몰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그냥 1리터지. 1리터야. 그냥 1리터야. 그냥 1리터야. 그러니까 뭐는 사기치지 않았어. 몰 농도를 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아이고 땡큐인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있어? A가 2몰, B가 2몰, C가 2몰.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나는 뭘 할 수 있어? 현재 반응 지수를 구하래.
현재 반응 지수야. 현재 농도로 해야 돼. 그럼 얼마야? 반응 몰 농도. A의 몰 농도에 대하여 제곱, B의 몰 농도의 제곱. 선생님 가끔 대괄호 안 치면 그냥 이해해. C의 몰 농도인데 C의 몰 농도에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면 되겠지. 근데 현재 지수니까 각각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현재 값을. 그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제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끝났네. 이 얼마야? 2분의 1. 현재 반응 지수 값이 얼마야? 2분의 1. 됐어? K 값은 얼마야? 4. Q 값이 얼마야? 0.5. 누가 더 커? K 값이 더 커. 됐니? 그러면 현재 값보다 K 값이 더 크니까 정반응이 우세해야 돼? 역반응이 우세해야 돼? 왜 정반응이 우세해야 돼? 괜히 또 지웠네. 됐니? 여기서 반응물질, 생성물질, 생성. 됐니? 그러니까 지금 생성물질의 몰 농도보다는 평형 상태일 때 생성물질의 몰 농도가 더 커야 되겠지. 다시 말할게. 현재 얘가 0.5고 얘가 4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분자만 생각해서 생성물질의 농도가 더 커져야 K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될수록 K가 커진다는 건 반응이 진행될수록 생성물질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야. 반응이 진행될수록 생성물질이 많아야 되니까 얘가 생성물질이 돼야 되겠지. 얘가 생성물질이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정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했어? 무슨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겠어?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겠지. 앞으로 정반응이 쭉쭉쭉 일어날 예정입니다. 얘는 정반응이 일어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지수하고 평형지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 문제 봐. 됐니? 이거는 아니고. 됐니? 얘는 이것도 하자. 그래 하지 뭐. 자, 봐. 이 문제는 144페이지 대표자료 문제인데 좋아. 뭐가 좋아? 봐봐. 그거 헷갈리면 안 돼. 1단원에서 개수 구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 3단원에서 개수 구하는 거 달라. 1단원에서 개수 구하는 건 뭐만 있는 거야? 1단원에서는 정반응만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니까 가역 반응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A, B가 반응해서 반응이 끝난 거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화학 평형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학 평형이 이루어져도 어떻게 돼야 돼? A의 농도가 여기가 라지 M이니까 몰 농도야. A가 2몰 농도 있고 B도 2몰 농도 있고 C는 몇 몰 농도 있는 거야? 1몰 농도가 있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이 끝나도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 1단원에서 우리 양적 관계 갖고 굉장히 힘든 거 배울 때는 한계 반응물로 문제를 풀었던 거고, 그러니까 가역 반응에서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 1단원 배울 때 뭐 있어? 반응 끝나고 반응물질이 0 되는 새끼가 한계 반응물이고 그 새끼가 문제를 푸는 키를 걔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긴 아니다. 아무튼 하겠습니다. 자, 봐. 이런 문제는 되게 이제 쉬워. 어떤 문제냐면 A로부터 B,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문제는 그림은 1리터 용기에, 자, 봐. 감사하게도 뭐야? 1리터 용기네. 자님 뭐 이렇게 트리거 쓰진 않았다는 것 같고 A를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용도를 나타낸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잘 봐. 개수 쓰는 걸 보니까 이거 라지 A가 누가 반응했어? 가역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스몰 b, 라지 B. 뭐 만들어진다고? 스몰 c, 라지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내가 뭘 조심하는 거야? 요 개수를 쓸 건데 1단원에서는 한계 반응물로 저 개수를 찾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럼 봐라. A가 몇 몰 있었어? 반응할 때? 4몰 있었던 거야.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정석적인 풀이 일단 할게. 얘가 4몰이 있었던 거야. 근데 반응이 끝나고 화학 평형이 돼도 얘가 몇 몰이 남아있는 거야.
이몰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 후 이쪽에다 쓸게. 반응 후 얘가 이몰이 남아있는 거야. 이몰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반응 전에는 얘도 빵몰 있었고 얘도 빵몰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됐니? 그래서 이게 반응 전 A 4몰, B 빵몰, C도 빵몰 있었던 거야. 근데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몰랐지만 반응 후 보니까 평형 상태 보니까 A 2몰, B도 2몰. B도 2몰 있어야. C는 몇 몰 생긴 거야? 1몰이 생긴 거야. 이게 지금 평형 상태가 되는 거지. 평형 상태에서 됐니? A 얼마? 2몰, B 얼마? 2몰, C 얼마? 1몰 생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몰 있던 새끼가 2몰이 남았지? 몇 몰 없어졌어? 2몰이 없어졌지? 2몰이 없어져서 빵몰 있던 새끼가 2몰 생겼지? 그러니까 얘는 몇 몰 생긴 거야? 2몰이 생긴 거고 얘는 빵몰 있던 새끼가 평형 상태에서 1몰 생긴 거지? 얘도 1몰 생긴 거잖아. 그러면 요 가운데 칸에 있는 양이 우리 무슨 양이라고? 이게 반응 뭐가 돼야 돼?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반응 B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반응 B가 무슨 B가 돼야 돼? 개수 B가 돼야 된다고. 개수 B가 돼야 된다고. 알겠니? 정석적으로 풀면 천천히 풀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거야. 그래서 A, B, C의 개수 B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B가 얼마가 돼야 돼? 2대. C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반응 개수 B는 2대 2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풀이법하고 조금 다르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법입니다. 나중에는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몇 번 하다 보면 굳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세 줄치기라 그러지? 그러니까 세 줄치기는 정석적인 풀이긴 한데 뭐 딱썩 권장하진 않는다 그랬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한눈에 아는 거야. 한눈에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 A가 4 있었던 새끼가 얼마 된 거야? 2가 됐네. 아, 얘 반응량이 얼마야? 2네 뭐. 그럼 A가 2 반응할 때 B는 얼마 있었어? 없었는데 2 생겼지. 그럼 B가 2 생겼고 C는 없었던 놈이 반응 후에 얼마 생겼어? 1 생겼네. 그럼 개수비는 2대 2대 1 이렇게. 알겠니? 그렇게 하는 거야. 반응량이 개수비란 말이야. 이렇게 할 거라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정석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반응 전에 이만큼 있었는데 반응 후에 이만큼 있으니까 반응량이 이만큼 나오네. 그럼 반응량이 무슨 비야? 개수비가 되겠지. 이건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괜히 지웠네.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2A가 아까 뭐였더라? 2B 되고 1C가 되는 요게 화학 개수가 돼야 되겠고 평형상수 쓰래요. 평형상수 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약식을 빨리 쓰자. 평형 상태일 때 이때가 돼야 되겠지. A 얼마였어? 아까 A의 평형 상태 농도는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개수가 2야. 지수 됐고 그 다음에 반응물질이 되겠. 이 반응물질이 이걸로 끝나는 거야. 생성물질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얘는 2네. 근데 얘 농도도 2가 돼야 되겠네. C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몰 농도가 돼야 되겠지. 평형 상태 몰 농도를 집어넣은 거야. 평형 상태 몰 농도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분모가 없어. 평형상수식을 썼고요. 평형상수 계산하면 평형상수 K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고요. 평형상수 값은 1이야. 됐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여기 있어. 아까하고 똑같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봐. 다른 문제야. 이번에는 3번이야. 143페이지야. 방금 유사한 문제 찾아온 거야. 자, 용기 A, B, C가 생성돼서 화학 반응입니다.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각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으세요. 개수 먼저 쓰자.
계수 먼저 쓰자. 어떻게 정석적으로 해? 그냥 해. 그냥 해보자. 됐니? A 얼마 있어? 아니다. 쏘리. B다. 누구랑 반응했어? A랑 B랑 반응했어. 요거 무슨 물질? 반응물질. 자, 반응물질 먼저 갈게요. 자, A부터 갈게요. 2가 1 됐어. 얼마 반응했어? 1몰 반응한 거야. 그래서 A가 1몰 반응할 때 B 5몰이 3몰 됐어. 얼마 반응했어? 2몰 반응했어. C 없었다가 생겼어. 없었으니까 0이지. 0이었는데 얼마 생겼어? 2몰 생겼지. 그래서 2가 생겼어. 금방 나오지. 됐어요? 계수비 얼마야? A1, B2, C 얼마야?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금방 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빨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해봐. 알겠니? 이렇게 해봐야 돼. 됐니? 그러면 나머지 거 다 질문해도 어떻게 돼야 돼? 평형상수값 구하래. 아유, 개수가 구해졌으면 평형상수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왜냐하면 평형상수일 때 봐. A 몇 몰? 1몰. 근데 아까 개수 A가 얼마였더라? 1이었지. 그러니까 반응물질 1에 1. 그 다음 반응물질 B야. B가 얼마야? 3몰. 3몰 남았는데 개수가 얼마였어? 2. 그럼 얼마야? 3의 제곱. 3의 제곱. 집에 갈 때 됐어. 3의 제곱. 또 손 들고 왜요 하면 스타대. 반쯤 올라온 거였어 방금? 아니지? 여기서 왜요 그러면 시우야 왜요 한번 해봐. 스타 되는 거야. 알겠니? 왜요? 되겠지? 가자. 생성물 누구야? C. C는 없었다가 2몰 생겼어. 그러면 평형 상태일 때 몰수는 몇 몰? 2몰. 그런데 지수가 얼마였더라? 얘? 2였어. 요거 계산하면 답이 되는지 확인해봐. 답 되냐? 9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안 되겠다요. 말이 안 되겠지? T초 이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T초 이후에 T초니까 무슨 상태야? 평형 상태 이후지. 근데 뭐라 그랬어? 역반응, 정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 말 되냐 안 되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유관상으로 마치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지. 반응이 안 일어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됐어요? 됐죠? 뭐돼 이제? 자, 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계산 문제가 이제 조금씩 나오면 여기까지만 할까? 그래, 얘야 11번이야, 12번이야. 그렇죠, 평형 상태.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제 얘가 봐봐. 148페이지에 12번 문제인데 옳은 것인데 보기가 이렇게 있네요. A는 0.0이다.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초기 상태에서 반응 지수는 초기 상태에서 반응 지수야. 얼마.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일 때 얼마. 나보러 아예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계산할 줄 알아? 너 평형 상수 알아? 너 현재 반응 지수 알아? 그리고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날 줄 알아? 너 계산할 줄 알아? 하고 직접 나보러 계산하라는 거야.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럼 봐봐. A하고 B하고인데 평형 상태부터 가자. 어딨어? A 갑시다. 초기 상태 0.03몰. 됐니? 0.02몰. 됐니? 지수 A, E. 그러면 현재 지수 나오겠네. 그럼 현재 지수 얼마야? 0.03분의 0.02의 제곱, 0.02의 제곱이 얼마냐? 0.004가 되지. 0.004지. 이게 또 이러면 곤란한데 0.2의 제곱이 0.02의 제곱이 얼마야? 0.004 0.004야? 0.0004야? 그래. 나 이게 나오면 헷갈리네. 내가 헷갈리. 이거 얼마야? 100분의 2지. 그렇지. 10,000분의
4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0.03분의 0.0004가 돼야 되겠네. 오이씨. 얘는 또 얼마야 그러면? 뭐 이런 문제를 내.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해볼까? 됐니? 두 개 지웠어? 에이,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얼마야? 됐어? 얼마야 이거? 그래, 3분의 100분의 4가 낫겠다. 그지? 됐니?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100분의 300분의 4가 돼야 돼. 300분의 4는 얼마냐? 이 새끼 떨어지도 않아. 300분의 4. 됐니? 얼마야? 앞으로 계산기 갖고 와. 그래서 이거 맞는지 틀린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아 맞대. 에이씨.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가 됐어. 그럼 B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B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B의 농도가 0.04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된 거야? A 값이 얼마야? 모르지 나도. 그지? 모르겠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뭐 해갖고 왔어? 이거 하려고 아까 이거 어디 갔냐? 아까 하려고 이거 했던 거잖아. 하려고 이거 했던 거야. 알겠니? 아까 숫자가 좀 더러워서 그런데 잘 봐.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봐봐. 얘가 봐. 2몰이지. 개수가 2라는 건 얼마만큼 변했는지 봐. 이렇게 변하니까 얘가 0.02. 델타 값이 얼마야? 0.02몰이 변한 거야 지금. 됐어요? 0.02몰이 변했지? 그럼 이 새끼는 얼마 변해야 되는 거야? 개수비가 1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게 델타 값만큼 변한 거잖아. 아까 그 그래프 그리면. 됐니? 그럼 얘는 얼마 변해야 되겠어? 0.01만 변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야 개수비가 얼마야? 변화량 비가 0.01 대 0.02, 1대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0.03에서 0.01이 변해야 되는 건데. 됐어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쪽 있네요. 됐어요? 그럼 이번엔 평형산수값은 얼마야? 평형산수값은 얼마야? 어이씨. 0.02분의 A B 0.04의 제곱 0.04의 제곱 분수라는 게 낫겠지. 0.04의 제곱이면 이거 얼마야? 100분의 4야. 그럼 얼마야? 만분의 16 계산해. 알겠어요? 예! 알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거야. 다음 시간에 문제 풀 거니까 화학이동 안 했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